네, 반갑습니다. 김큰별입니다. 오늘은 팩트플리스 그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세 번째 시간이지만 챕터는 두 번째 챕터가 되겠네요. 오늘은 부정 본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부터 조금 부정적인 느낌을 좀 많이 갖게 되는데,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부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0년에는 인류의 약 85%가 극빈층에 해당하는 1단계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머릿말 쪽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사실 문제 있잖아요. 13가지 정도의 문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의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1번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 거의 같다. 3번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좀 답인 것 같나요? 세계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1번으로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2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정답은 C입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소개했던 4단계 소득 수준의 구분에서 바라봤을 때 1800년대에는 인류의 약 85%가 극빈층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일까요? 저는 이렇게나 운이 좋아서 하루에 겨우 1달러의 삶으로 연명했던 지구촌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현재 대다수가 사람다운 삶을 외치며 살아가는 순간에도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전생의 나라라도 구했나 라고 의심해봐야 하는 건가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숨이 막힌다 할지라도 1800년대는 이 자식아 라면서 카페라떼라도 소환해야 된다는 걸까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의 맥락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읽으면서 점점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단기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자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는, 또 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제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순간들을 꾸준히 비교해보자면 물론 좋아진 부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더욱 어려워진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간악해서 좋아진 것보다는 어려워진 것을 빠르게 수집하고 나열하고 또 대조합니다. 세상은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자의 말과 같이 1800년대와 지금의 삶을 비교해보면 이런 파라다이스가 있을까요?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서 지금보다 더욱 번성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과 200여 년 만에 인간이라는 종족은 모든 동식물의 정점이라는 명성을 떨치며 번성하고 부흥했습니다. 그 수도 급격히 늘어났고 과학과 사상적 발전을 통해서 최근 50년은 전 세계가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전쟁을 기피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어졌어요. 노인의 증가를 두려워하고 아이는 점점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부흥이 어떻게 보면 이 찬란한 시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불안이 되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또 멀리서 바라본다면 세상을 그래 좋아지고 아름다워졌으며 안전하고 활력 있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상의 톱니바퀴 4천 몇백 호 정도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마냥 즐겁지만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800년대까지 소환되다니 최강의 라떼를 만난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위를 해야 하는 건지 먼저도 말했지만 그냥 좀 혼란스럽네요. 어쩌면 이것도 내 내면의 부정 본능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과의 충돌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정 본능에 관해서 좀 제 마음속에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대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는 당장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1800년대는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 라고 자위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그 마음속에 대립이 계속 있더라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었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세계가 점점 나빠진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보기에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생각이 아닌 느낌을 말할 뿐이다. 이 방금 같은 혼란도 잠시 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사실적이어서 벌어진 입을 한참 못 다물었어요.
입버릇처럼 세상 참 큰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런 견해를 내놓았을 뿐이지 대책을 향한 추가적인 갈래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려고 이러지? 라고 고심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죠. 그저 흐르는 대로 내가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큰 물줄기라고 여기면서 말입니다. 그래, 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저 여기서 에라이 빌어먹을 세상아 라고 욕하는 것부터 멈추는 게 제 신상에 좋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의 걸음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서 마련한 나의 스테이지는 좀 좁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어때? 거기서 만족하면서 걷고 또 걷다 보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후퇴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혼란성, 마음속에 그런 어떤 이 사실조차도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이 구절에서 좀 한 대 맞은 것처럼 싹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별로다, 살아가기 힘들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뭘 했냐고, 그냥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지. 뭐 저는 그래요. 그냥 멈추고 오케이, 세상이 그런다 한들 난 내 길을 가겠다 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세상부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사실 충실성 안에서 부정 본능은 이런 겁니다.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점철되지 않으려면 이런 생각들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나아지지만 나쁘다. 그러니까 상황은 좋아지면서도 같이 동시에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또한 뉴스가 되지 않으며 점진적 개선은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통이 더 큰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장밋빛 과거를 조심해야겠죠.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좀 바라본다면 그 사실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명백한 팩트로 자리 잡지 않고 다시 한번 사실적인 충실함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정 본능 안에서는 제 생각에 대한 대립이 되게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좀 부정 본능에 잠식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용하는 부정 본능의 힘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뉴스거리는 늘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올리고 있는 이 유튜브 속의 영상도 그닥 자극적인 소지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빨간 잡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리뷰를 한다면 엄청나게 자극적이겠죠. 그럼 조회수든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자극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저 같은 영상은 또 이런 좋은 기사거리, 좋은 뉴스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화제가 되는 순간 그 화제는 왜곡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 심기고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키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마냥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 되면 우리는 정말 팩트플리스, 즉 사실 충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짜 뉴스들은 날이 갈수록 기승이고 이런 뉴스들에 선동된 거짓된 신념들이 분열을 조장합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직시하는 시야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데 또한 더욱 필요하겠죠. 거짓된 감자에 뜨겁게 데이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를 뜨겁다고 오해하게 만드는 사건들을, 또한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사실에 충실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 부정 본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나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많은 부정 본능의 씨앗들이 있었고요. 쥐고 있는 감자가 뜨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뜨겁다라고 착각하는 사실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진실된 사실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음침하고 탁하고 더럽다라는 그런 통념된 마인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불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은 어떤 것입니까? 여전히 세상이 어렵다라고 보이시나요? 물론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세상들의 뉴스를 던지는 만큼 또한 좋은 뉴스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는 시야, 이것이 단순히 부정 본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식견에도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킹큰별이었습니다. 네, 별의별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팩트플리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말도 좀 많아지고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런 어떤 껍질들을 벗기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들도 있고 명백한 팩트 앞에서 이게 진짜야? 라고 의심을 갖게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 저자가 거짓된 내용들을 책에 담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럴만합니다. 아까 그런 문제 같은 경우들도 180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불과 20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안에 인류가 달성해 놓은 수도 없이 많은 업적들과 지적인 성장 또한 질적인 성장 이런 것들을 같이 바라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단계와 2단계의 인류는 대략 40억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의 삶의 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3단계, 4단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1단계를 제외한 2, 3, 4단계 사람들만 합쳐봐도 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TV에 늘 나오는 그런 기아들이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또 생각이 같이 들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읽으면 읽을수록 저 스스로를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책은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마무리하자면 어찌 되었던 간에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는 게 낫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더욱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부정적인 뉴스 이면에 담겨져 있는 긍정성을 발견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더불어서 같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부정성이 되게 많았다면 좀 그걸 이렇게 덜어내고 긍정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캐내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감자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감자 줄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썩은 부정의 감자들은 좀 빨리 도려내고 긍정의 감자들만 빨리 익혀가지고 맛있게 먹는 우리가 되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물론 이제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 안에서 방심할 수는 없겠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삶을 사신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킹큰별이었습니다.